안녕하세요. 마법사 최현우입니다. 오늘 컨텐츠는요, 최면에 관련된 그 이야기를 담은 그 영화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아마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에서 정말 많이 표현되죠. 그러나 그것이 모두가 진실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허구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마치 영화상의 그 이야기에 녹아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표현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를 통해서 최면에 대한 진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면에 대한 좀 더 깊은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영화 보시죠. 2010년 개봉된 영화 인셉션. 영화에서는 꿈의 세계에서 인간의 능력이 정말 무한하게 펼쳐진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꿈에서 인간은 도시를 마음대로 설계할 수도 있고 세계 어디든 마음대로 갈 수 있죠. 이것은 역시 최면에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최면 안에서 우리 모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떤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화에 등장하는 그 단어들을 최면과 연결시켜 보면 정말 재미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추출. 꿈을 꾸는 동안 경계가 허술해진 타인의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서 생각을 훔치는 것인데요. 이것은 최면 상태에서 피최면자의 생각을 알아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인셉션. 타인의 꿈속에 침투해서 새로운 생각을 심는 작전입니다. 무의식 깊은 곳에 완전히 뿌리 내려서 그것이 진짜 본인의 생각이라 믿게 만드는 것이 관건이었죠. 최면에서는 암시를 의미합니다. 즉 최면은 피최면자의 무의식 세계에 의도하는 암시를 주어 각성 이후에도 암시대로 생활하게 하는 방법이죠. 킥! 현실에서 떨어지는 느낌이나 충격을 받고 꿈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깊이 잠들어 있다가도 떨어지거나 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죠. 영화에서는 꿈에 접속하는 모든 단계에 통할 킥으로 음악을 사용합니다. 최면 상태에서 피최면자가 무서운 경험을 떠올리거나 최면 상태를 벗어나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최면자는 급하게 각성을 시켜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말하죠. 토템. 주사위나 추처럼 다른 사람 모르게 항상 지닐 수 있는 작고 묵직한 물건을 말합니다. 만일 토템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현상, 예를 들어 계속해서 회전하고 멈추지 않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보인다면 여전히 꿈속이었던 것입니다. 영화 꼭두각시. 최면 후의 암시를 후최면이라고 합니다. 후최면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식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윤리입니다. 여기서 남자 주인공은 학생에게 관념 운동을 유도한 후에 최면 상태에서 후암시를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후최면이 무엇인지 이해하기에 매우 좋은 영화입니다. 영화를 통해서 최면의 정의는 물론 최면으로 내담자를 이용하는 행위는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이 영화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굴 없는 미녀. 이 영화는 정신과 의사, 최면가들한테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았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최면을 통해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는 모습이 정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의사 신분을 망각한 남자 주인공은 후 최면 암시를 통해서 여자 주인공을 지배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후 암시로 자신에게 오도록 유인하죠. 최면은 좋은 의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그 윤리를 저버린 의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3년 개봉한 트랜스. 영화에서 전 세계 인구의 5%는 계속 최면 속에 산다는 대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교에 빠져 사는 어떤 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정을 버리고 전 재산을 헌납하며 교주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경우이죠. 교주의 최면에 유도되어 평생 그의 최면 속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평생 최면 상태로 빠지며 헌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면이라는 건 이렇게 유용하게도 혹은 좋지 않게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7년에 개봉한 한국 영화 리턴. 수술 중 각성이 일어난 환자는 수술 중 발생하는 고통을 고스란히 경험합니다. 그러나 근육 이완제를 투여한 상태이기에 자신이 깨어있다는 것을 타인에게 전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수술 중 각성으로 인해 경험하는 무섭도록 엄청난 고통은 환자를 쇼크 상태로 몰아가 많은 환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게 되거나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1982년 심장 수술을 받던
10세 소녀 나상우는 수술 중 각성을 경험합니다. 고통에 치를 떨며 아무리 하지 말라고 외쳐도 의사들은 알지 못하고 수술을 진행하죠. 몸은 회복되어 가지만 나상우는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은 의사들로 인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잔인하게 변해가죠. 결국 의사는 최면을 통해서 나상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모두 봉인합니다. 그리고 25년 후 나상우의 수술에 관련된 인물들이 차례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영화에서는 사소한 장난으로 봉인된 고통을 다시 불러오는 무서운 상황을 만든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결국 최면이 장난으로 보거나 흥미거리로 다루면 매우 위험하다는 경고를 보여주는 영화라 할 수 있죠. 2017년 개봉한 겟아웃, 최면을 통해서 주인공의 자아를 가두는 방식으로 범죄의 시작을 알립니다. 당시 영화를 보고 최면을 통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냐의 의견도 꽤 분분했습니다. 영화 장면에서 주인공인 크리스는 여자친구인 로즈의 부모님 댁에 초대를 받고 로즈의 엄마이자 정신과 의사인 미씨가 그의 금연을 돕고자 최면 치유를 슬쩍 권하면서 영화에서 최면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녀는 그가 집 안으로 들어올 때부터 들리던 찻숟가락을 달그락 거리는 소리를 은연중에 계속 보여줍니다. 이 부분에서 현실에서도 단순하고 반복적인 소리를 통해서 최면 상태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기법으로 고정응시 기법으로 불립니다. 참고로 고정응시 기법은 내담자를 졸린 상태로 만든 후 최면 상태로 이끌 수는 있겠지만 최면 상태에 다다르기까지 시간은 개인차가 꽤 큽니다. 어쨌든 영화에서는 결국 최면에 빠지고 미씨의 유도에 따라 엄마를 잃은 트라우마를 떠오르게 되며 그를 침전의 방으로 불리는 끝없는 어둠 속으로 몰아넣어서 그 스스로 몸과 마음을 통제할 수 없게 만듭니다. 많은 최면 전문가들은 실제로 최면 상태로는 변할 수 있지만 자신의 신체나 정신에 대한 통제권은 잃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보호 기제가 작동하기 때문이죠. 영화는 이런 부분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각색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영화 겟아웃은 현실의 극단적인 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면에 이런 부정적인 면이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극단적인 경고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최면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들을 소개 올렸습니다. 어떠셨는지요? 너무 재밌죠? 자, 오늘 영화 관심 있으셨다면 그 영화 딱 찾아보시면서 클릭 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 영화 봤어요. 저 이 최면에 대한 이 영화 있는데 이것도 좀 리뷰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댓글 막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해서 다음 컨텐츠에 또 여러분을 위해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이런 컨텐츠 공유해 주셔야지만 저희가 힘을 얻고 저희가 또 더 나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뿌뿌뿌뿌.